네, 김소연 MP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이제 또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이제 10시 강의를 이제 할 건데 제 오늘의 주제는 명단 작성과 스폰서의 중요성입니다.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PPT를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저도 아직은 부족한 게 있고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준비할 때 생각하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그걸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냥 제 얘기 열심히 하다가 나갈 거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명단 작성을 딱 생각하면 솔직히 맨 처음에는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점점점 사업을 하면서 이 명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느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회생활 할 때도 명단 작성이란 걸 한 건 없지만 한 적은 없지만 저한테도 명단 구분이 있긴 했었더라고요, 사회생활 할 때. 왜냐하면 특히 저희 이제 저한테는 스폰서이자 저희 언니 백화점에서 판매직을 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판매직을 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명단 작성이 필요한 분이었고, 근데 저는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 명단이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일했을 때. 왜냐하면 정말 하루에 많은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매출이 잘 나올 때는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매출이 나오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손님이 오는데 제가 그 손님 다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VIP 손님은 기억해요. 그리고 VIP 손님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원래 매니저가 테이블 방문 잘 안 합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컴플레인 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는 데스크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마감 정산 업무와 캐셔, 결제 업무를 많이 맡았고 컴플레인 처리를 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굳이 손님 한 명 한 명 테이블 다 방문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테이블 영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방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진 않는데 VIP 손님들한테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자주 방문하거나 이 VIP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정말 VIP, 두 번째 블랙리스트 이렇게 나눠져요. 저한테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VIP라기보다는 제가 예의주시하는 테이블. 제가 어떤 적이 한 번 있었냐면 정말 블랙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보다 더 총괄 매니저가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 테이블만 봐 이랬어요. 정말 그 테이블 뒤쪽에 서 있어서 거기만 쳐다봤어요. 당연히 그 사람도 부담스럽겠지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만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정말 블랙리스트 고객이어서 일반 직원이 가서 대응을 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매니저급이 와서 관리하는 걸 좋아했고 어차피 제 명찰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니저들은 이제 정말 VIP 고객들이나 좀, 좀 심각한 사람들한테는 명함들을 다 주거든요. 일로 뭐 연락을 달라 하든 뭐 컴플레인이 막 그런 음식점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컴플레인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제일 처리하기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의 명함을 주죠. 하지만 모든 처리는 점주님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가장 선두에서는 제 명함을 주죠. 뒤에서는 점주님이 처리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좀 저한테도 그렇게 명단 구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VIP 고객들한테는 왜 명단이 생기게 됐냐면 저를 찾는 VIP 고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면 제 이름을 이름 되게 얘기하기 싫은데 제 레스토랑 다닐 때 매니저 이름이 소피아였어요. 너무너무 싫었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피아 매니저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에 소피아 공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오면 되게 좋아했어요. 소피아다 소피아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어떤 식으로 찾았냐면 전화를 해요. 오기 전에. 그리고 거기 오늘 그 매니저 출근했나요? 이러고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출근 안 오셨어요. 밥 먹으러.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지만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분들이 VIP죠. 제가 그 레스토랑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분들 관리한다고 저한테 뭐가 더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살짝의 보상과 살짝의 팁을 받았죠. 정말 많이 받았을 때 팁은 이제 몇십만 원 단위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나름대로의 그분들 제가 관리하는 뭐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히 온다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었냐면 친절함과 그다음에 세심한 그 체크와 그다음에 약간의 서비스죠.
이 매니저의 권한으로 서비스 줄 수 있는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권한으로 디저트나 이런 거 서비스를 주니까 저도 그 VIP 손님을 계속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매장에 보면 그런 VIP 고객들 몇몇 분들 있었고 그분들이 올 때마다 솔직히 적은 금액을 쓰고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연계해서 기업에서 아예 이제 회식을 오기도 하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삼성이 있었거든요. 삼성 관리를 잘하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회식을 오거든요. 그 삼성이 오잖아요. 무조건 매니저 투입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식 자리를 끊기면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홀을 다 빌려요. 거의 다 빌리거든요. 근데 저희 테이블석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다 채우면 3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고 단가가 싸지 않아요. 이 오로 시작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실 거예요. 거기서 많이 왔어요. 네, 탕정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회식을 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업에 왔을 때 명단을 작성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처음에는 왜 해야 되지 생각했다가 막상 생각해 보니까 나도 사회생활 할 때도 명단 관리를 하긴 했구나. 근데 디테일하게 적응하면서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때는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매장의 직원이고 이 매장의 일원이고 결론적으로 나를 찾으러 오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관리했을 뿐이지 절대 그게 저한테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했을 때는. 근데 이 사업에서 명단은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일이었고 나의 이득이었고 나의 수입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걸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무조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y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 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걸 왜 작성해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것 자체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명단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 왜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저한테도 다양한 고객분들이 있겠죠. 제품만 구매하는 고객분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판매만 하는 사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도 저한테는 대리점이 필요하고 나처럼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거에 대한 명단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다 똑같은 고객이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내가 어디다 더 힘을 써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정말 끝까지 소비자로 가야 될 분한테는 소비자만큼의 힘을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대리점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 소비자만큼의 힘을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단 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한편에 또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은 경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나의 경험은 한정적이에요. 내 경험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 가는 건 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장에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을 적어놔야 아, 더 경험이 있는 분한테 상의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명단 작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방향성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사업적인 경험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한테 방향성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이 방향성을 왜 받아야 되냐면 저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든. 정말 조금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요. 뭐든. 그러니까 빨리 결과를 만들고 싶다 보니까 근데 한 큐에 다 되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내가 더 경험 있는 분한테 방향성을 받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꾸준한 관리를 위해. 작성해 놓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작성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한 명, 두 명일 땐 괜찮죠. 점점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나이가 들면 기억의 나이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했고요. 결국에 나의 목표는 내 안정적인 수익. 나한테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100대 100을 만들고 대리점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그거를 해주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100대 100이 뭐 그냥 뭐 한다고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알아서 생기는 거 아니고 뭐 짜잔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거기서 내가 이걸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기록의 중요성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기억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를 하려면 결국에 말로써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명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나와 인연이 닿은 모든 사람은 명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정말 많은 수많은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명단이 일단 나한테는 예비 명단이에요. 예비 명단. 근데 분명하게 관리하다 보면 거기서 나뉘어지겠죠. 더 중요한 사람과 조금은 덜 중요한 사람과 정말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명단들이 구분이 분명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리조차 안 하면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내가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인연이 닿은 모든 사람은 명단이라는 생각을 갖고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깼던 부분이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설계할 때는 나의 판단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이 틀릴 때도 있었고 그 판단이 틀렸을 때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뼈저린 후회는 다 내가 느끼는 부분이었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판단하지 말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제 경험만으로 뭔가 하지 않다 보니까 스폰서님들이 이미 해본 경험을 들으면서 그걸 토대로 하니까 일단 빨랐어요. 뭐든. 그리고 생각의 정리가 좀 더 쉬웠어요. 분명하게 제가 사회생활 할 때나 내 미래를 결정할 때는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했고 수만 가지 이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유학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 유학 준비할 때도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당연히 먼저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긴 했지만 그 사람들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도 않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 맞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제가 스스로 해야 됐었는데 이 사업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진짜 찐으로 사업을 경험해 보신 분이 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편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겼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명단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했을 때 왜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지레짐작하는 습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과 대화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 직접 듣지 않는 이상 나 혼자 판단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깨달음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상대방이 속이려고 한다면 충분히 속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적으로 무슨 얘기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이 판단이 틀릴 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생각을 좀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작성하고 기록하고 상의하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성을 쏟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누가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뭐 오프라인으로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들으실 수도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알게 모르게 그 겹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고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은 다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사회가 막 힘들다 뭐 하다 이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20살 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용기와 패기가 있었죠. 제가 20살 때 유학을 결정했을 때 유학만 갔다 오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유학만 갔다 오면 제가 성공할 거라 생각했고 한국에 안 돌아오고 난 잘 정착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태클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용기와 패기가 있었고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정말 현실을 잘 몰라서 그냥 내 용기와 패기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유학 100%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유학을 준비하면서 뭔 생각이 많이 그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것도 느낀 건데 뭔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결론적으로 이력서의 한 줄이었어요. 그 이력서 한 줄을 위해서 나는 거의 억 단위를 투자를 하죠. 제가 호텔 경영학과로 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보면 메이저 호텔들 있잖아요. 뭐 신라 호텔이나 이런 호텔. 그런 호텔로 들어가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유학파래요. 근데 그 유학파, 그 국내파들이 자리를 서기가 힘든데 그 유학파들도 결국 갔다 오면 호텔리어예요. 결국에. 몇 천만 원 써서 호텔리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유학을 간다 해서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근데 뭐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왔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주변의 태클. 맞아요. 주변의 태클. 근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솔직히 저희가 어쨌든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저희가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분들도 나이가 들고 내가 만나는 지인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20살 때 몰랐던 현실을 점점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살 때 그 용기와 패기로 가려져 있던 현실을 점점 알기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더 도움이 될까? 직장 생활만으로는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일 거라는 생각은 끝났어요. 이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끝났고, 왜냐면 친구를 만나도 주변 지인을 만나도 결국 진짜 말 나오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앞으로의 돈, 그다음에 앞으로의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한 내용, 직장 생활,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부당함,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들한테 줄 수 있는 비전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구나. 너한테도 이게 네가 원하는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딱 올해로 30, 이제 30 완벽하게 넘어왔어요. 30 완벽하게 넘어왔는데, 이 30살의 나이가 진짜 약간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친구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호텔 쪽에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승무원 10년 차 정도 되면 사무장을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장 정도면 그 기내 안에서는 최고의 위치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수로 봤을 때 10년 정도면 정말 많은 후배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팀 비행을 가게 되면 거의 그 팀에서 거의 팀장급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 선에 있는,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권에 들어간 위치 선에 있는 그 직업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위치든 아니든 현실적인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이들한테 결국 삶의 안정적인 부분을, 그다음에 삶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딱 생기다 보니까 어느 누가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한참 승무원을 준비를 했었을 때, 갓 이 사업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승무원 친구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벌 수 없는 돈을 벌었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정말 초봉이 셌을 때는 400 넘게 벌었을 거예요.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21살, 진짜 이제 막 사회 초년생도 아니죠. 아직 대학생일 수밖에 없는 그 나이대에 3, 400을 벌었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은 수입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이 사업이 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 인생이. 결국엔 쳇바퀴 굴러가는 삶이고, 다행히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행 비용이 결국엔 공짜니까. 하지만 달라지는 삶이 없다는 걸 딱 느끼면서 이들한테도 내가 비전을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 이 비전을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혼자 판다해서 명단을 거르지 말자. 결론적으로 모든 인맥을 적어보자. 그리고 명단을 없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NS로도요. 가만히 정말 우리가 너무 홍보를 열심히 해놓으면 앉아있는데도 스토어가 팔리잖아요. 그럼 스토어 거기에 저한테 명단 아닙니까?
충분히 명단은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다라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스토어로만 명단이 부족하다라면 직접 부딪혀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도 만들어진 인맥도 있고 그 인맥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소중한 인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명단이 없다. 명단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없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럼 나서면 되는 거고 세상에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지하철만 타봐도 이 2호선을요 역삼을 기준으로 건대에서 오시는 분, 신림에서 오시는 분 느낌이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신림 쪽에서 오거든요. 힘듭니다. 아침에 아침에 특히 요즘은 또 패딩을 입잖아요. 꽉 낍니다. 그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다 수소수를 한 박스씩 먹는다면 대박이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사람 많고요. 세상에 건강관리할 사람 많고요. 다이어트 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은 한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판단하지 말자. 저는 그래도 이 사업의 비전을 말한다라면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꿈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중학교를 올라가는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모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얘기 끝에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승현 리더님의 얘기를 듣고선 그 생활기록부 그걸 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계속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완벽하게 승무원이라는 꿈이 확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을 꿈을 꿨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모랑 무슨 얘기 끝에 이모 근데 나는 중학교 때부터 승무원 하고 싶어 했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모가 그래 너는 빨랐다 너는 진짜 빠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꿈이 없어요. 애기가 중학생 이제 뭔가 그러니까 공부로 가냐 뭐로 가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끝에 뭐 이름이 채원이에요. 채원이는 뭐 예체능을 잘해? 뭘 잘해? 미술 잘해? 음악 잘해? 뭐 물어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없다고.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이 얼굴을 보면 욕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감사합니다. 욕심 많아요. 저또 둘째예요. 언니한테 뺏기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언니가 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진짜 이런 집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언니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언니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학생이었어요. 언니가 직장 생활할 때. 근데 이제 취업을 빨리 해서 언니의 유일한 그러니까 언니의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게 쇼핑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럼 쇼핑을 하면 태그를 안 뗀 가방, 태그를 안 뗀 옷, 안 건든 신발 엄청 많았어요. 첫 번째로 쓰는 거 누구? 저. 저는 언니가 산 옷, 언니 가방, 막 언니가 사는 것들 다 제가 한 번씩 먼저 썼어요. 왜냐면 언니가 유니폼을 입고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옷을 입을 날이 거의 없는데 사는 거예요, 계속. 누구 쓰라는 거예요? 저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태가 안 뗀 거를 제가 먼저 많이 건드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별 얘기 안 했어요, 언니가.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쓸 데가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얘기를 안 해서 저는 진짜로 갖고 싶은 건 어떻게든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못 사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그걸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욕심 있는 사람들이 전 더 끌리고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 없다를 다 떠나서 요즘은 정말 뭔가 갖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히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생각이 깨어 있겠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인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깨어 있겠구나. 왜냐면 결국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저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하게 그 안에서 본인의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직을 위한 개발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페이를 올리기 위한 개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개발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사업을 보여줬을 때 조금 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좀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보여주고 비전을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기록하고 상의하자. 말씀드렸죠?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아주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스폰서님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 사업이다. 제 경험은 분명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먼저 해보신 그리고 조금 더 바라보는 눈이 넓으신 스폰서님한테 내가 느리게 사업하기 싫으시면 상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느리게 사업하기 싫으시면 근데 전 느리게 할 거예요. 알아서. 근데 나는 느리게 하기 싫다. 빨리 결과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폰서님께 상의를 드리고 방향성을 바꾸어 움직이시면 됩니다. 요 다 내용이 집약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성하고 기록하고 상의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성을 쏟자. 저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저는 일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요 공간에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시장을 봤을 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많은 다이어트 식품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다 분석을 합니다. 저도 제가 뭔가 물품을 고를 때요. 제가 다 따져봐요. 이 가성비가 맞는 걸까? 이 가격 주고 살 만큼의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걸까? 다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품만으로 회사의 뭐 그런 것만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널려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일이 싫어서 때려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때려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레스토랑 다닐 때 정말 싫어하는 매니저님이 한 분 있었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성희롱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무전기로 저한테 맨날 예쁜아라 불렀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그랬어요. 짜증나게. 그래서 근데 그 무전기를 다 듣고 있어요. 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니저급들이나 아니면 그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야 돼요. 무전기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 다 듣고 있고 주방에는요. 무전기 보통 여기 귀에 꽂잖아요. 이어폰을. 그럼 나만 듣잖아요. 근데 주방에는요. 그거 이어폰 빼고 있어요. 점주님이 들어야 돼서. 그럼 거기서 다 들리는 거거든요. 다행히 점주님 있을 땐 저를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근데 점주님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총괄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FM이라 해서 FM, RM 이렇게 있는데 그 주방이랑 홀이랑 다 통합해서 총괄 매니저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짜증나게 그냥 이어폰 빼버렸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 짜증나서. 근데 친구들 제가 근데 거기까지는 딱 그래 내가 그냥 이렇게 참고 넘어가자 했는데 그 뒤에 더 싫었던 게 뭔 줄 알아요? 친구들이 다 하는 말. 그러니까 친구가 뭔가 잘못했어요. 이 매니저한테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니저님 너 예뻐하잖아. 너무 싫었어요 진짜. 저보고 가서 얘기를 하래요. 매니저님 너 예뻐하니까 너한테 별말 안 한다고. 와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진짜로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근데 일도 열심히 안 해요. 제가 제일 짜증났던 게 여러분 밥 못 먹으면 화나죠. 저 레스토랑에 일할 때 밥 못 먹은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쁠 때는 어떻게 일했냐면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밥을 못 먹었어요. 9시까지. 9시부터 9시까지. 못 먹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중간 시간대 한가한 거예요. 근데 보통 한가하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인건비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일반 사원들부터 그러니까 월급직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급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부터 밥을 보내요.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휴식을 보내면 2시간은 무급이에요. 돈이 안 붙어요. 그런데 월급직은 쉬는 시간이 유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월급직한테는 차라리 30분 주는 게 나아요. 쉬는 시간에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월급직들한테는. 근데 시급직한테는 인건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한감을 정말 많이 줘요. 근데 저희 레스토랑이 브레이크 타임은 없고요. 런치 타임이 있어요. 근데 런치 타임에 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런치 끝날 때쯤에 손님들이 엄청 몰려요. 엄청 몰리는데
제가 싫어하는 총괄 매니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직원들 다 보내버린 거죠. 근데 중간에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솔직히. 이미 쉬는 시간 적고 이미 다들 자고 있는데. 근데 그러는 찰나에 정말 다 보냈거든요. 다 보냈는데 저랑 그 매니저 한 명 있는데 10팀 넘게가 들어온 거예요. 둘이 있는데. 주방에 음식 빼주는 사람도 없어요. 음료 빼주는 사람도 없어요. 서빙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팀이 들어온 거예요. 와, 저 진짜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손님들이 기다려줬어요. 저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보이니까 손님들이 그냥 손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매니저는 앞을 지켜야 된다는 명목하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안으로. 홀로. 당연히 솔직히 유들 입고 안 지켜도 돼요. 결제하는 손님 있을 때 나가고 들어올 것 같으면 잠깐 가고 하면 되는데 안 들어와요. 혼자 음식 다 뺐고요. 음료 다 뺐고요. 그 테이블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네. 진짜 그때 정말 그 매니저를 진짜 고발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언제가 있었냐면 너무 바쁜데 안 와요. 매니저 쉬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줘요. 월급지기 때문에 절대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저희 이제 같이 일했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주차장을 딱 갔더니 그 매니저가 차에 자고 있는 거예요. 3시간을. 2시간을 돈을 그냥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때려치고 싶다. 진짜 이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일이 싫어서 관두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싫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AI 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특히 교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 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감정 터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저는 고객분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세상에 미용실 많고요. 어차피 세상에 머리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는 사람한테 가죠. 그게 사람의 심리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가 콜드로 예를 든다라면 저희처럼 콜드 가는 회사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나를 이 사람이 꼽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정성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야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거를 봤을 때 내가 이 사업을 나의 자의로 하는 건 맞지만 중요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이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경로를 살펴보면 스폰서님의 정말 많은 정성이 쏟아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이곳에서 사람이 싫었다라면 떠났겠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너무너무 싫고 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에서는 상사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상사의 개념을 본다면 싫었다면 떠났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정말 마음으로서 정성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의 빌전을 잃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정성을 쏟으셔야 돼요. 그냥저냥 쏟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으신다라면 분명 그만큼의 대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성 쏟는 부분이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폰서의 중요성. 저는 스폰서님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꽃길이 너무 예뻐서 저는 사진을 넣었던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할 때는 실패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를 계속 맛봐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도 계속 실패 계속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존감은 떨어질 수 있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줄여주는 분이 저는 스폰서님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게 스폰서님들이 내가 가는 길을 미리 닦아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넣었던 거고요. 대표님과 은정스폰 사진을 넣었습니다. 저 손 맞잡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는 그 동등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도 그들의 이득, 나도 나의 이득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득의 관계였던 거죠, 서로. 그렇다 보니까 동등한 입장이다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함께한다라는 의미에 별로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레스토랑 다닐 때 가장 많은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요? 여기는 내 직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잠시 스쳐가는 공간이라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결국 최종 목적지는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평생 직장 아니었고 제 이력서에 한 줄 넣을, 제 경험에 한 줄 넣을 그 곳이라 생각했다 보니까 정말 책임감이 없었어요. 솔직히 안 갖고 싶었어요. 책임감을. 그리고 제가 그 레스토랑 오픈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 오픈할 때부터 있던 멤버인데 오픈 멤버가 60명 있었어요. 근데 다 사라지고 4명 남았어요. 그럼 점주 입장에서 누굴 예뻐하겠어요? 4명을 예뻐하죠. 그래서 점주님이 저희 매장 같은 그때 당시에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자체가 단독 기업이었고 외국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승진의 체계 이런 것도 딱히 없었고 그 가맹점을 내는 체인점을 내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회사에서 지점을 내서 거기에 직원들 안에서 점주를 뽑아서 넘겨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러니까 알바로 들어가서 사원이 되고 매니저가 돼서 본사로 가서 점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점주는 그 매장의 오너죠. 이 점주도 복불복이에요. 정말 매출 안 나오는 점주 지점으로 가잖아요. 매니저보다 더 못 벌어요. 정말로.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 가면 남는 게 많아요. 그 남는 거를 직원들한테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는 점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점주님이 그 4명을 점주로 키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매니저들 중에 보면 총괄 매니저라고 프론트 매니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매니저 위에가 레스토랑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주방이나 홀 다 할 줄 아는 매니저 레스토랑 매니저고 본사로 가면 그거를 이제 터칭하는 직종이 있어요. 택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업무까지 시키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죠. 아닙니다, 점주님. 점주님도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갖고 일을 했다 보니까 함께한다 뭐 한다 이들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준다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 만나서 적응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절대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안 해요. 할 일이 없죠.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 만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도와줄게요. 함께 해줄게요. 끝까지 함께 해줄게요. 소연 사장님 누구 소개하면 제가 끝까지 함께 해줄게요. 이 사람 집이 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줄게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뭣도 모르는 신사업 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이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뭐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지?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도와준다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파트너들 생기고 도와주는 입장이 됐을 때 살짝은 알겠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마다 할 역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는 정말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꿈이라는 것도 결국 나의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내 꿈을 나의 이득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곳이 밖에 있을까?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항상 해주셨던 얘기, 정말 항상 해주셨던 얘기는 우리 소연 사장님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연 사장님이 잘 돼야죠. 우리 소연 사장님 최고가 돼야 합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최고입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거, 함께하는 거 이게 정말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사업을 하는 초반에는 정말 그냥 나한테는 약간 상사 느낌이었고 나보다 너무 위에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했지만 지금은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그냥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인맥이라면 저한테는 여기 계시는 상위 스폰서님 나한테 좋은 인맥.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저희 엄마가 아는 스폰서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물어보세요. 종종 물어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걸 겪어가면서 엄마가 해주셨던 얘기가 그 스폰서님 유독 스폰서님 얘기하면서 그 스폰서님 있어? 함께 가는 거야.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너네가 정말 사람은 잘 만난 것 같아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고 있지만 엄마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앞으로 그냥 사업 플러스 그냥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가장 함께 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스폰서님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당연히 나한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는 올바른 스폰서님은 저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좋다는 말로만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나한테 정말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스폰서님, 나한테 이 사업에서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폰서님은 저한테는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 사업하는 이유, 내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내 돈 벌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폰서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많이 듣잖아요. 교육 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그런 스폰서님과 함께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BC 룰의 중요성. 결국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B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B는 나예요, 나. 그리고 내 합으로 뭔가 라인을 키우고 내 합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A의 경험, 스폰서님의 경험, 그다음에 여기서 선배 사업가들의 경험, 그것도 올바른 선배 사업가들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도 결국엔 각자의 이득이에요. 맞죠? 내가 누구의 이득을 대신해 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스폰서와 올바른 사업가님들의 경험을 듣고 그대로 사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존중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존중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표현하죠.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해주길 바란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시작은 나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존중을 해야지 해서 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모습을 스폰서님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올 수 있게 스폰서님 먼저 보여주셨고 그 먼저 행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에서 이게 어떻게 생겼지라는 의문점을 달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폰서님이 했던 경험에 대한 존중, 스폰서님이 지금까지 보내왔던 시간에 대한 존중, 스폰서님에 대한 존중이 알아서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분명 다 각자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파트너든 나의 고객이든 아니면 우리가 형제 라인도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만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도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데 감사한 마음을 받고 싶다? 이거 진짜 양아치 심산 아닌가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지도 않아. 미안해하지도 않아. 고마워하지도 않아. 근데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 이것만큼 진짜 나쁜 건 없죠. 세상 사는 다 똑같잖아요. 저는 원래 주의가 어떤 주의냐면 평화주의자예요. 분란 일으키기도 싫고요.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했냐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 외에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나 말고
아무한테도 관심 없어요. 왜?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진짜 강했기 때문에 예전에 은정 스폰서님 그 얘기 해주신 적 있어요. 무슨 얘기 끝에 오영 얘기하시다가 무슨 얘기 끝에 소연이는 정말 남 일 관심이 없어. 소연이는 정말 주변에 관심이 없어. 근데 얘도 나름 노력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맞지? 저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남의 일에 정말로. 근데 어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게 좀 사라졌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공간에서 함께 하고 이 공간에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나한테 정말 같이 있어주는 것도 우리한테 솔직히 도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분을 모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강의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뭐 어떡해요? 그러면 여기 뭐하러 모셔와요? 솔직히 밖에서 미팅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공간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든 안 주든 같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내가 그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래주길 원한다? 잘못된 거죠. 그런 마음은요. 어딜 가든 이게 되게 어딜 가든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은요. 그냥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러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그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누가 됐던 간에요. 형제 라인이든 형제 사업가든 고객분이든 소비자든 스폰서님이든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요. 결국에는 그 대가는 언젠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너무 퍼주지만 않으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적당한 이기적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짝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저는 이거는 스폰서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냥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한테는 사업에 있어서는 스폰서님이 제일 강력하죠. 그 생각이. 왜냐하면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한테 파트너는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요. 스폰서님한테는요. 파트너가 엄청 많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득만을 생각했다라면 만약에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내 돈, 내 이득만 생각했다면요. 그냥 매출 잘 치는 사람만 예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절대 한 번도 스폰서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없었어요. 없죠. 지금도. 항상 모든 파트너들이 잘 되길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셨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 한 명한테 정성을 쏟고 나도 누군가 한 명한테 마음을 쏟는데 솔직히 작은 노력이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게 누가 한 명한테 마음 쏟는 게 제가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스폰서님은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제가 그 경지까지 올라가진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왜 스폰서님인지, 스폰서님 왜 그 위치에 계시는지, 스폰서님 왜 거기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요 너무너무 깨닫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그릇이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 되길 원하시지?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난 좀 아직은 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함께 해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요. 매출 잘 치는 사람만 좋아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스폰서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함께 해주시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는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들었던 생각,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 그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스폰서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도움이 필요한 데 있어서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다음에 나의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그만큼 방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켜가면서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만 서면 숨이 차요. 이게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말하면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숨 차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오전 강의 들으시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여러분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사업해 나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